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테이퍼링 나스닥 하락의 시작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5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옐런 금리 인상 언급 주가 혼조 국채 올라가고 달러 올라갔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1.88%, S&P 500 지수는 0.67% 떨어졌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0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테이퍼링 나스닥 하락의 시작인가? 옐런 장관은 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가 다소 인상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옐런 장관 금리 인상 발언 이후 나스닥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12월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자산 매입을 조정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나중보다 이전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했어요. 물론 로버트 카플란 여는 총재 발언도 있었죠. 테이퍼링을 아무래도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내년 초부터는 시작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유는 이제 미국 경기의 강한 상승세입니다. 올해 7% 성장, 미국 7% 성장 패드 테이퍼링 앞당기나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여는 위원들이 6.5%를 예상했는데 7%를 윌리엄스 총재가 예상을 했죠. 미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자 파월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여는 총재들이 약을 좀 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최초로 테이퍼링을 얘기를 했을 때 당시 주가는 어땠을까라는 거죠. 2013년 5월 22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최초로 테이퍼링에 대해 발언했을 때 2013년 5월 22일부터 2013년 6월 21일까지 한 달간 주가 추이를 보면 나스닥은 4.14%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좀 올랐죠.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크게 떨어졌다면 한 10% 이상 뭐 이렇게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뭐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 힘듭니다. 당시 이제 애플은 어떠했냐? 같은 기간 애플은 5.92% 떨어졌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금리 인상 이슈에 크게 반응한 것은 바로 이제 기술주이기 때문이죠.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테이퍼링과 같은 이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테이퍼링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애플이 아주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실적이 없으면서 크게 올랐던 기술주들 이런 기술주들은 이 기간 동안 크게 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코스피는 어떠했나? 코스피는 7.99%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보다 더 크게 떨어졌고 채찍의 꼬리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채찍의 끝을 흔들면 채찍의 꼬리 부분 아주 크게 움직이는 뭐 현상입니다. 당시 이제 원달러 환율은 어땠나?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114원 055원에서 1156원 62전으로 약 4.06% 올랐습니다. 당시 이제 뭐 이 정도 올랐다는 얘기인데 2021년 5월 5일 뭐 현재 달러원 환율은 1126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4% 정도 오른다면 뭐 앞으로도 1150원을 훨씬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당시 이제 금리는 어떠했나? 그러니까 뭐 혹시나 달러원 환율을 만약에 이제 그 달러를 바꿔놓을 요량이라면 이때 바꿔놓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주식을 사는 것도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당시 금리는 같은 기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2.037에서 2.542로 무려 31.710%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만약에 이때 이제 채권을 사는 트레이더가 있었다면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겁니다. 채권 금리가 오른 것은 테이퍼링으로 채권 매입을 연준이 줄이면 위기 상황에서 채권을 살 주체가 없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봤기 때문이죠. 당시 그렇다면 TLT 그러니까 미국 TLT 같은 경우는 어떠했나라고 본다면 같은 기간 TLT는 8.01% 떨어졌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테이퍼링은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긴축 발작이라는 말처럼 크게 한 10% 이상 조정받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관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채권 수익률이 크게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테이퍼링은 주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채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는 신흥국 주가에 더 민감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적이 없으면서 크게 올랐던 기술주들은 같은 기간 동안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는 만큼 환전 계획이 있다면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사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 같으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했을 때 판 가격보다 단 일부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테이퍼링 나스닥 하락의 시작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